정이 무토를 봤을 때죠. 무토는 정화한테는 상관입니다. 그렇죠? 상관이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음관들은 그 상관을 잘 즐겨 쓰여지는 그런 이제 구조이고, 보통 우리가 십성으로 희기를 나누는 거하고는 조금 배치가 돼요. 배치가 되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물상적인 측면으로 보면 정화 입장에서는 정화가 빛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열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으로, 또 달빛이나 별빛이라는 어떤 물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무토를 만나느냐 기토를 만나느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화를 설하기도 하죠, 그렇죠? 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토는 그 수를 극하니까 제방제수도 하죠. 제방하고 제수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제수를 할 때는 기토보다는 무토의 효용성이 훨씬 큽니다. 십성이 뭐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그 무토라고 하는, 그 양토라고 하는 속성으로 봐서 제수, 그러니까 물을 막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한테는, 특히 병정화한테는 이렇게 천간이든 지지든 수의 동태, 관살이겠죠. 관살이 많았을 때는 우리가 흔히 살인상생을 하거나 식신, 제사를 하거나 이런 형국인데, 병화한테는 식신이 되는 거고 정화한테는 상관이 되는 거예요. 상관이 되는데, 어쨌든지 이렇게 관살이 많았을 때는 이렇게 제수할 때는 무토의 효용이 훨씬 더 크다. 병화든 정화든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격으로 끌고 들어올 때는 병정화에 따라 가지고 사길신, 사용신의 형태로는 달라지죠.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물상하고 격국하고의 어떤 같이 가는 일간이나 같이 가는 구조도 있어요. 있는데 이렇게 충돌이 날 때는 일단은 격국을 먼저 우선을 해서 먼저 보시라. 보시고, 요즘에 시중에 보면 그 물상론 하시는 분들 참 많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격국하고 이렇게 그 물상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배치가 되는 게 이제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격국을 하시는 분들이 물상을 취용을 해서 약간 소스나 어떤 이런 분수적인 이런 소재나 재료나 이런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물상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 격국을 아예 무시를 해요. 아예 격국을 아예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항상 동일한 레파토리가 뭐냐면, 내가 고서도 공부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적천수도 보고 자평전도 보고 뭘 받고 그랬는데 해답이 없더라, 안 풀리더라. 그래서 물상으로 가고 나머지 어떤 나름대로의 걸 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게 아니고 이 흔히 51만 8,400가지도 좋고 거기서 파생된 여러 개수도 좋고 우리가 그걸 다 풀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약 거의 한 70% 이상은 70% 이상 보수적으로 잡아도 70% 이상, 즉 10명 중에 7명 정도는 격국으로 다 풀립니다. 격국으로 풀려요. 아니 자평인저도 풀다가 격국 내에 정격으로 안 들어오는 거는 몰았잖아요, 비록. 다 풀리는 건 아니에요. 다 풀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나머지로 몰아서 외격이니, 예? 잡격이니 이런 격을 이렇게 놓았는데, 마찬가지로 한 70% 이상은 격국의 상황을 보면 다 풀린다. 그리고 나서 일반적인 격국으로도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 7, 8%, 많으면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10개 중에 하나 정도예요. 100개 중에 7, 8개가 그렇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격이라고 볼 수도 있고, 특별하게, 요즘 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 푸는 이런 경우들이 다 많이 있는데, 공부하는 순서가 이런 거죠. 아니, 예수님이 뭐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99마리 안 돌보실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아닌 거예요. 혈적 입장에서는 99마리가 중요한 거야. 맞죠? 99명이 다 풀리면 그게 다 풀리는 거예요. 나머지 안 풀리는 거 한 명이나 안 풀리는 거 7, 8명을 가지고 씨름하는 자세는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를 이렇게 그 어떤 자기 주관이나 중심이 좀 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이거 공부하다가 이 길이 아닌 게 비해서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다가 저기에서 또 해답이 안 나니까 또 이러고 이러다 보면 영원히 부평초가 되기가 쉬워요.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미적분 가더라도 인수분해 공식에서 차곡차곡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응용도 나오는 거고, 갈라져 나가는 거고. 근데 기본 베이직은 출발점이 있는 거다. 근데 물상은 이런 격국에 대한 부분은 아닌 거죠. 이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 위에 뭔가 명조를 좀 디테일하게 보고, 자세하게 보고, 그렇죠? 뭔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 맞게끔 이해하기 쉽게끔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일환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120가지의 조합이잖아요. 100개의 조합. 10개가 10개를 만나는 거니까 맞죠? 특수하게 두 개만 말고 3개가 만나지는 조합이나 이런 구조들이 또 있어요. 청간 구조가 있는데 보통은 청간, 10청간 10개가 10개를 만나는 구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일간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유불리는 생길 수가 있는 거다. 정화가 무토를 만나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다 조금 더 첨언을 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간목을 만나거나 무토가 경금을 만나거나 이런 거는 거기서 조금 확장을 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화가 이렇게 빛으로 작용했을 때 열이 아니라 빛으로 작용한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추동절이 돼가지고 정화의 열기가 약해졌을 때 이럴 때는 무토가 정화의 불빛을 보호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무토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추동절에 강할 수 있는 그런 수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습이나 제수, 제방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무토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정화한테는 무토는 뭐가 되겠어요? 무토는 표현이니까 상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흉신, 십성으로 나누면 사흉신임에도 불구하고 정화가 기토를 쓰는 것보다는 기토는 정화의 불빛을 회광을 시키면서 완전히 꺼트리면서 쓰는 이런 형국이 돼서 뭔가 제대로 자기 역량을 발휘를 잘 못하는 형국이 되는 거죠. 성정적으로도 좀 침울할 수 있고 이렇게 밝은 부분이 아니라 어두울 수 있고 근데 정화가 무토를 만나는 배합은 표현이 내 어떤 역량이나 재능이 표출되는 것이 이렇게 정화가 화로에 담기듯이 그래서 정화의 불빛이 온기가 보호가 되듯이 그런 형국으로 서로 궁합이 좋게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유화유로라고 한다.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어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래서 유화유로 이렇게 화가 있고 그 화 불씨를 이거 화로로자 이거는 화로로자 화로에 이렇게 담아놓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온화복로 따뜻한 불이 만날 뽕자 화로를 만났다. 온화복로 같은 말입니다. 유화유로. 그래서
화로에서 불길은 살아나고 보존이 되니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인정받아서 성공으로 나간다. 상관은 정관을 파극함으로 흉신이라 하지만 정화와 무토의 관계는 완연히 다른 상생관계와 같아서 정화가 신약할 때 그 화기의 생명력을, 그러니까 설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을목이 병화를 만난 것 같은 거예요. 설하는 존재이지만 기운이 설되는 게 아니라 병화를 보고 을목 화초가 자라는 형국이 되는 거죠. 자연계에서 보면 그런 형상이 무토와 정화하고의 관계다. 그래서 정화가 신약할 때는 그 화기의 생명력을 오래 유지하도록 해준다. 기토는 정화와 식신관계이지만 십성으로는 좋은 관계이지만 무정한 관계로 정화의 빛을 회광시킨다. 회광. 그러니까 회는 어두울 해자 이렇게 회광. 회광시키지만 무토는 마른 대지로 불을 가두어서 생명력을 길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러한 이치로 보는 거하고 격의 어떤 성패나 이런 걸 보는 거하고 오히려 무토가 정화 불기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안 꺼지게. 예를 들어서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보면은 설이 되고 정화의 그런 기운을 빼들어가는 형국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정화가 이렇게 무토를 사용을 하면 정화의 역량이나 능력이 이렇게 더 발휘가 되고 보존이 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토가 정화의 화로 역할을 하게 되므로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기람을 나타낸다. 그래서 자신의 재능을 살려 공로를 세우고 어려울 때는 주위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는 명석한 두뇌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두뇌 회전력이 탁월하다. 격으로 보는 거하고 이렇게 물상으로 보는 거는 매칭이 될 때도 있고 보는 부분이 또 따로 있고 전체적으로 또 실제의 시기나 이런 걸 디테일하게 따져 들어갈 때는 이럴 때는 그죠? 이럴 때는 생극이나 이런 성패나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보는 게 맞다. 근데 이렇게 정화가 간목 만나고 무토 만나고 임수 만나고 하면 어쨌든 천간 구조는 배합은 좋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맞죠? 아까 싫어하는 병화라든지 을목이라든지 기토라든지 신금이라든지 개수라든지 그런 걸 없잖아요. 그렇죠? 천간 배열 구조는. 근데 이거는 격으로 성패를 놓고 볼 때는 또 봐야 된다. 다른 부분을. 어려우신가? 어려우신가? 어쨌든 이게 격국하고 물상을 같이 결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뭘 하나만 보면 잘 안 보여, 나머지가. 충분히 이 천간의 배열 구조 조합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특화된 이런 역량이 능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글자들에서 배합들에서.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그 사회에서 명성이 떨쳐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뤄나가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란 말이에요. 두뇌 회전이 탁월하다. 정화가 열기를 작용하면 화염조토가 되고 조토는 수기의 흐름을 막아서 피해로 나타난다. 생금이 불가하죠. 조토, 불능, 생금. 재물이 미약하게 된다. 경신금이 죽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화가 조명등이거나 빛으로 작용한다면 무토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정화가 조명등이거나 빛으로 작용한다면.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특히 가불목하고 병정화는 구분하는 게 물상에서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 십성의 생극관계를 보는 이렇게 그 자평의 격국의 관점하고 궁통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가불목 같은 경우는 생목이냐 사목이냐를 보는 거고 병정화를 보는 거는 이게 열이냐 정화가 병화가 열이냐 빛이냐 작용하는 것에 따라서 구조 배합이 디테일하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의 성패를 먼저 보고 나머지 더 세부적인 내부적인 디테일한 것을 따져 들어가는 거는 이런 부분을 가미를 해도 충분히 더
폭넓은 통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토가 길하죠. 지지로 내리면 술미가 조토가 되니까 정화가 열기로 작용한다면 진토가 우선이고 축토가 차선이다. 어쨌든 이렇게 지지에서 열기가 강했을 때 진중의 개수 같은 경우 축중의 개수가 조우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진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를 딱 끄집어내면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뭐가 돼 있어요? 끄집어내면 이게 자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수는 왕지가 돼가지고 서로 양보가 안 되는 형충이 걸려요. 자묘형이 걸린다든지 자호축이 걸린다든지. 근데 진토는 그런 부분, 물론 진술중 같은 경우 있을 수가 있지만 훨씬 안에서 기본적으로 목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수도 있고 토도 있고 그래서 범퍼가 훨씬 더 잘 돼 있으면서도 이렇게 열기를 흡수하는 작용이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진토를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축토는 냉토죠. 좀 차선이다. 목기를 성장시켜야 한다면 진토가 길하고 이건 당연히 진중의 을목이고 축중의 신금, 축토가 불을 원한다면 축토가 길하다. 어쨌든 이거는 사유축하는 에너지니까 수기가 왕해서 재수해야 한다면 무토와 술토, 미토. 그죠? 천간에는 무토, 지지에는 술미토 있는 것이 길하다. 정화는 어느 때든 간목, 경금, 무토로 조합되길 바라며 신약해도 간목, 정화, 무토가 있으면 크게 성취하는 좋은 명식으로 주의를 보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된다. 장작과 불과 난로가 있는 형국으로. 맞죠? 그래서 총명하기로 말한다면 유신, 유화, 유로가 총명에 여러 구조 배합이 있는데 목화통명 총명합니다. 금수상암 총명합니다. 근데 여기도 유신, 유화, 유로. 이렇게 간목이 정화를 만나고 정화가 무토를 만나는 이 구조. 이게 다 유신, 유화, 유로거든요. 아주 유명한 명리 용어예요. 유신, 유화, 유로. 이렇게 유화를 가지고 병화를 가지고 유화라고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병정화의 목화통명은 다 통칭해서 쓰는데 유신, 유화, 유로는 간목, 정화, 무토의 배합을 유신, 유로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십성의 성분으로 무엇에 속하든지 간에 지장 간에도 이런 구조 배합이 있으면 지장 간에도 예를 들어서 정화 있고 간목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다음에 무토 있고 이런 구조 있으면 이거를 유신, 유화, 유로 구조라고 한다. 그래서 무토를 만난 정화는 무슨 일이든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경금을 만나야 무토의 역량이 발현된다. 상관생재니까 그렇죠? 상관의 임기응변, 외적 성분, 직급적 발상 이런 것들이 경금 정제를 만나서 계획성 검토, 작업을 확실하게 하는 정제는 어쨌든 안정적인 성분이죠. 상관의 외면 추구 성분과 정제의 내실을 기하는 성분이 만나면 외면과 내면이 조화가 돼서 두뇌가 명석하고 순간적인 두뇌 회전이 빨라 단기전 승부에 적합하다. 상관 날카롭고 예리하고 임기응변. 근데 정제, 치밀, 실소독으로 연결되는 이런 구조가 있어서 물론 이제 십성의 조합 중에서 이렇게 상관이 편제를 만나고 식신이 정제를 만나는 걸 스탠다드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물상의 조합으로 십천간의 조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일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상관하고 경금하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제 간목 같은 게 배합이 되면 이건 벽갑인정도 되고 유신유화 유로로 되고 상당히 긍정적인 배합이고 정화가 상관하고 상관생제가 됐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화가 열기로 작용할 때 신금을 만나면 신금은 형질변경이 되어서 녹아버리니 하는 일이 엉뚱한 헛수고 그래서 뒤에 신금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화가 신금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상당히 예민해요. 아주 제한적이고 제약된 환경 내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병화가 신금을 만나는 것을 병화의 태양빛이 신금 거울의 빛 반사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정화도 신금하고 관계성에서 정화의 빛을 반사시키는 거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화가 열로 작용할 때가 아니고 빛으로 작용할 때. 제한적이죠. 아주 제한적이에요. 어려우신가? 자, 일단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정화의 열기로 작용한다면 신금이 연간이 있으면 조상때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뭐냐면 정화가 열기로 작용한다면 이걸 화회주옥이라 그래요. 화회주옥, 화소주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정화 열기로 완성된 보석인 신금을 훼손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상 때 문제가 있었고 월간이면 부모 때, 시간이면 자식으로 속썩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화하고 신금의 관계가. 신금과 정화의 관계는 정화가 빛으로 작용할 때만 그 관계성이 인정된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정화가 빛으로 작용하면 조명등 힘으로 신금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능력이 돋보이게 된다. 그래서 큰 산에 촛불이 되고, 그렇죠? 뭐 또 다른 측면의 물상으로 보면 이렇게 병화가 무토도 이렇게 큰 산에 걸린 태양이 돼서 회광이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다 긍부정성이 다 있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정화도 이렇게 높은 산에 놓인 촛불 형상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꺼질 지경이어서 변화가 많을 수 있고 답답한 일이 많을 수 있다. 아까 이제 제가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산에 불을 놓은 형국이라 지지에 이제 사오가 있을 때, 열기로 작용할 때, 이때는 가산이 파하고 처자가 불손할 수 있다. 항상 전체적인 구조를 다 보셔야 된다 그랬죠. 불난산에는 나무를 못 심는다. 아니면 뭐 산에 걸린 달의 모습도 되는 거지. 산에 걸린 달의 모습도 되는 거고, 밤에 뭐 산중에 기도한다도 되는 거고, 물상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그 유화유로가 돼서 기란작용을 좀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이 기를 만나는 것도 이거는 회광이 무토보다는 훨씬 더 강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신의 의지대로 진로가 잘 개척되지 않는 어떤 불운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단정적인 건 아니에요. 항상 전체적인 구조 내에서 희기나 유불리를 좀 받아야겠다. 성이 이 별이잖아요. 별이 떨어질 타자. 우리가 흔히 유김에서도 구진이라고 하죠, 그렇죠? 구진, 토를 구진이라 그래요. 근데 물론 구진은 정의가 되죠. 무진을 구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냥 토에 봐서 이렇게 그 별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땅이잖아요. 무기토는, 그죠? 땅에 떨어져서 묻힌 형국. 그런 형국. 그래서 아니면 소화회토. 화를 확 불살라가지고 완전히 재로 만든 그런 형국. 이걸 소화회토라 그래요. 그래서 열이 흡수되어 무용해질 우려가 있어. 열이 흡수돼서 불편한 기상이 있어요. 그래서 정이 무의 화로 속에서 세차게 타오르는 형상과는 다르게 수기, 여기는 그냥 물숫자 수기가 아니라 수기, 뛰어난 드러나는 기운을, 왜냐하면 화생토니까 식신은 자기 수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정화 기토 관계는 싹 그렇게 수기가 잘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진로가 잘 개척되지 않는 애로가 나타난다. 이때 갑으로 기의 해를 방지하면, 갑목이 있어. 이때도 갑목이 필요한 거죠. 갑목이 갑기합을 해서 그러한 부분을 막아준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정원에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원 유화, 조명등, 이런 불빛이 돼가지고 정원의 아름다움을 더 빛내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는 게 되겠죠.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하게 된다. 화기는 어떤 경우든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빛으로 작용하는지 열기로 작용하는지, 이게 물상에 나와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물상 개념을 대입을 하니까. 그전에는 그냥 격국에서 보면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런 개념은. 그래서 정화는 음화이고 기토는 음토로 화회몰광, 이렇게 가두어서 보관시키지 못하고 몰광시킨단 말이죠. 기토가 특히. 그래서 작용을 한다. 정화가 신왕하고 열기로 작용하여 금기를 녹이는 사주라면 화기를 화해시켜 금기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때는 좋은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기토는 정화가 열기로 작용할 때